자, 현재 집합. 지금까지 배운 집합에 대한 복습을 살짝만 해본다면 첫 번째, 기호에 대한 거 배웠고, 맞지? 다 알아보지? 대충 막 휘갈겨 썼는데 알아보지요? 알아보지요? 그 다음,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요런 거 배우고 있고 지금.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교집합, 합집합. 뜻은 B의 원소 중에 A랑 바람 핀 애들 다 죽여버리세요. 네, 딱딱딱 죽이면 남은 건 6, 7. 됐지? 됐지?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이런 세팅 한번 딱 박아준 다음에 이러면 뭐야? 아씨 이건 알지? 아까도 물어봤는데 불러봐. 전체 집합을 1부터 10이라고 잡았으니 A가 아닌 건 다 써야지. 됐지? 그럼 이제 오늘 할 거는 연산 법칙을 하게 될 건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하게 될 건데, 교환 법칙이야 뭐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A 그리고 B나 아니면 B 그리고 A나 뭐 이런 건 뭐 상관없지. 맞아? 그런데 결합과 분배 같은 경우는, 자,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그 숫자로 했을 때를 좀 먼저 생각해 보자. 결합 법칙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이렇게 덧셈을 할 때 3 더하기 5를 먼저 하고 나서 6을 더하거나 6을 더한 계산이나, 그 다음 5 더하기 6을 먼저 하고 3을 더한 계산이나 똑같다. 요게 결합이지. 그치? 그리고 원래 이제 사칙연산은 당연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지만 지금부터 집합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 잠시 뺄셈과 나눗셈은 제외하고 덧셈, 곱셈으로만 잠깐 얘기를 할게. 됐지? 구조가 비슷하다지 똑같다는 아니야 당연히. 구조가 비슷하다지. 자, 마찬가지로 결합법칙은 숫자에서도, 곱셈에서도 결합법칙 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3 곱하기 5를 먼저 하고 그 다음 6을 곱하나, 5 곱하기 6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을 곱하나 똑같다. 이게 결합법칙. 맞아? 그래서 이미 숫자에서 자네들이 잘 알고 있어. 결합법칙은 여기 연산이 같은 종류일 때 이렇게 결합이 가능한 거야. 맞아? 아니면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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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맞지? 분명히 그렇지. 따라서 집합에서도 결합법칙이 발생할 때는 연산 기호가 같을 때야. 합집합, 합집합, 합집합. 다 연산 기호가 똑같잖아. 이거도 교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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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집합 똑같잖아. 맞지? 됐어? 그 다음 분배 법칙은, 자, 숫자에서의 분배 법칙도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 그러니까 숫자에서의 분배 법칙은 요런 모양일 때 발생하는 거지. 맞아? 이렇게 연산기호 똑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없지? 그치? 분배 법칙은 숫자에서도 여기랑 여기가 다를 때 분배 법칙이 발생해요.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집합에서의 분배 법칙도 보면 여기랑 여기가 기호가 달라. 그치? 그랬을 때 분배가 일어나지. 그리고 물론 요게 이제 숫자랑은 달라. 숫자는 숫자나 우리가 다항식이나 그런 거 할 때 이건 분배 법칙 안 하지. 이건 안 하지. 이건 안 하지. 이게 딱 하나가 다른데, 근데 어쨌든 결은 비슷해. 여기랑 여기가 다른 기호일 때 분배가 발생하는 거야. 됐냐? 그럼 분배 법칙은 뭔데요? 그러니까 자네들이 분배 법칙이 현재 지금까지 뭔가 막 생략된 기호에 의한 분배 법칙이 익숙해져 가지고 요런 것만 이렇게 분배 법칙 하는 거 잘 되지? 맞아?
자, 근데 원래 분배 법칙도 풀 버전이 있지. 분배 법칙도 원래는 여기에 A랑 이 괄호 안에 여기에 곱셈 생략이잖아. 맞아? 분배 법칙도 원래는 A가 분배되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배울 때 다들 그렇게 배웠어. 니네들이 기억에서 날아갔을 뿐이지. 분배 법칙은 A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A랑 연산 기호 곱하기가 같이 가는 거야. 원래 그랬어. 됐냐? 원래 그랬어. 그래서 괄호 쳐야 되는 거고 원래는 A 곱하기 X 그 다음 A 곱하기 Y. 그래서 분배는 A의 연산기호랑 같이 분배가 되는 게 원래 분배 법칙이야. 됐냐? 괄호 쳐야 돼. 그러나 이렇게 매번 괄호치기가 짜증나니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숫자와 문자가 혼용된 이런 계산에서 천천히 우리 곱셈 생략하자. 곱셈 기호 생략하자 약속을 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괄호치면 안 이쁘니까 우리 이렇게 곱셈 생략해서 쓴 거는 저거는 알아서 제일 결합이 강한 걸로 치고 저거 괄호 있는 걸로 앞으로 약속하자 이러고 풀었던 거다. 됐지? 됐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없지? 맞지? 이렇게 써 있으면 모를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없지? 됐어? 그러나 집합에서는 이러한 곱셈은 생략한다, 항 이런 개념이 이쪽 세 개랑은 좀 다르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분배 법칙 초반 버전인 요 버전 하나도 생략 안 한 이 버전으로 분배 법칙 하면 되는 거야. 알겠냐? 됐어? 요 하얀 거 버전 하나도 생략하지 않은 이 버전으로 집합에서 분배 법칙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해볼까? 즉, 첫 번째 거부터 A 교집합 괄호 열고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연산할 때 조심해. 이렇게 생겼는데 갑자기 분배하지 마. 교잖아. 이거는 그 위에 있는 결합이 가능한 거지 분배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가 이렇게 다른 기호일 때 가능한 거야. 교집합, 합집합. 됐지? 분배하는 법칙은 아래랑 똑같아. A만 분배되는 게 아니라 A와 교집합에 가는 연산 기호가 같이 분배가 되는 것이며 당연히 괄호의 이런 구조로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 써 있는 요 기호. 요 기호가 이제 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남은 건 이제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이렇게 해주시면 밑에 보이는 원래 너네들이 처음에 배운 분배 법칙이랑 똑같이 할 수가 있어. 똑같지? 똑같지? 원래 너네들이 처음 배운 분배 법칙이 이거야. 똑같이 구조 완전 똑같지. 맞냐? 됐어? 그렇지?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숫자에서는 여기가 덧셈, 여기가 곱셈이면 분배 법칙을 안 하지만 집합은 합니다. 집합은 돼. 즉 여기가 이렇게 반대로 여기가 합집합이고 여기가 이렇게 교집합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분배 법칙 가능해. 집합은 됐냐? 얘도 요거 이렇게 분배 법칙 가능합니다. 됐지? 자 이제 이건 지우고 아니다 안돼. 얘를 지우고 자 그 다음 당연히 우리가 숫자에서 이걸 이렇게 분배 법칙 하는 것을 소위 전개한다라고 하지. 그치? 이걸 다시 이렇게 고치는 걸 뭐라고 그러지? 네 글자로 인수분해라 그러지. 그치? 얘를 다시 저렇게 고치는 거. 즉 가장 너네들이 익숙한 형태로 먼저 보면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다시 곱하기로 표현해야지 그러면서 동류항이라 하면서 공통인수라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작업. 요게 인수분해잖아. 즉 인수분해도 실은 다시 이 원본 이 초창기 버전으로 요래놓고 인수분해를 한다고 보면 결국 인수분해는 너네들이 뭘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식이 있을 때
묶어낼 수 있는 문자와 연산을 원래는 같이 찾아야 되는 거야. 밖으로 묶어낼 수 있는 연산과 문자를 같이 찾아야 되는 거야. A 곱하기를 빼낼 수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치? 원래 이러지? 즉 집합에서도 요렇게 생긴 식을 봤을 때 마찬가지. A랑 합집합 빼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대로 빼내서 요렇게 고칠 줄. 당연히 전개도 돼야 되고 반대로도 돼야 됩니다. 됐냐? 집합 버전의 약간 당식, 전개, 인수분해 그런 거라 보시면 돼. 됐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생각. 선생님 정말로 집합에서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됩니까에 대한 증명은 앞에서도 보여줬지만 결국은 다 색칠 공부. 증명은 결국은 다 색칠 공부로 증명을 하는데 과정 그냥 살짝만 그냥 같이 보자. 여기 이게 딱 색칠이 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얘를 진짜로 이렇게 방금 알려준 대로 분배 법칙을 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가를 보기 위해 진짜로 색칠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증명 과정은 이러하지. 지금부터 얘를 색칠 공부하는 거야. 맞아? A 색칠 돼 있지? 그 다음 B 합집합 C 색칠 돼 있지? 둘이 겹치는 영역. 야, 이거랑 겹치는 영역이 여긴 거 보이지? 됐냐? 됐지? 그림 잘 그려져 있지? 왼쪽 거 색칠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확인. 그럼 이제 요거도 색칠해 봐야지. 요거는 교집합이야. 교집합이면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여기네. 맞아? 그 다음 A와 C의 교집합이면 여기지. 다 합해라니까 이거랑 싹 다 칠하면 이렇게 되네. 즉 같네. 확인. 즉 증명은 증명이야. 분배는 분배고 따로따로 기억해야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고 분배 법칙을 연습을. 됐죠? 됐지? 그 다음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요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거에 대한 증명 역시 그냥 그림으로 결국은 증명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명은 증명이고 얘를 외워야 되는 건 또 외워야 되는 건데 외운다기보단 법칙이기 때문에 아까 분배 법칙처럼 연산 연습을 해야 돼. 왜냐? 아니 분배 법칙이 이것만 공식으로 외우는 게 당연히 아닐 거 아니야. 야 그래 잠깐 막간의 퀴즈. 이거 분배 법칙 때려서 써봐. 어떻게 되겠어? 이제 계속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도 말 그대로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대로 너네는 분배를 계산해 내야지. 이렇게 뿌려야 되네? 그러면 괄호 열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다시 A 교집합 C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지. 분배 법칙이니까. 맞아? 마찬가지 여기 드모르간 법칙도 저거만 외우는 게 아니라 법칙이기 때문에 연산을 익혀야 돼. 됐냐? 증명은 밑에 있기 때문에 난 이제는 설명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이것도 비슷하다야. 그 지수 법칙이랑 비슷해. 예를 들어 중학교 지수 법칙 알지? 이게 실은 풀 버전으로 쓰면 이것도 생략 안 된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붙는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이거랑 닮았다야. 당연히 똑같지 않고. 그래서 이 드모르간 법칙을 익히실 때는 약간 지수 법칙 같은 생각을 하면 돼. 지수 아니랬잖아. 이거 그냥 기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닮았다야. 오해는 하지 마. 붙는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야. 마치 중학교 지수 법칙처럼.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단! 얘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기 중간에 있는 기호가 거꾸로 뒤집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이거는 지수 법칙 생각하시면서
자, 익혀봐. 그럼 예를 들어, 자, 바로 응용 가볼까?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여집합이 2번 붙겠지. 2번 붙으면 다시 제자리잖아. 맞아? 그 다음, 가운데 건 뒤집힐 거고, 요렇게 되겠네. 이게 드모르간 법칙. 당연히 반대로도 돼야지. 이렇게 색칠, 이대로 색칠하기 좀 짜증나는 녀석들을 앞으로 좀 고칠 수가 있어. 반대로 묶어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묶어내면 말 그대로 하나씩 떼면 되고, 그럼 중간 건 한 번 더 뒤집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냐? 묶어낼 수도 있어. 이런 것도 묶어낼 수 있어. 얘도 여집합 기호를 묶어낼 수 있어. 이렇게 쓰면 되지. 됐냐? 즉 묶어낼 때는 잠시 이 B라는 게 이게 2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나간 거라 밑에 하나 남았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겠지. 됐냐? 드모르간 법칙이야 이게. 됐지? 이로써 이제 드디어 너네들은 연산 기호를 다 배웠고, 그럼 이제 잠깐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뭐 자네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설명할 때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내가 요거 설명할 때 5번은 야 잠깐 5번은 뭐 일단 지금 당장은 얘는 실은 더 편한 연산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말했잖아. 실은 5번이랑 3번이랑 똑같은 표현이라 그랬지. 5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근데 아직 뭘 배운 게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 5번이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냥 색칠만 했을 거야. 야 5번은 뭐 일단 지금은 아직 우리가 연산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색칠해서 5번이 성립하는 거 보여줄게 하고 그때는 색칠만 했거든. 자 이제 보여줄 수 있겠네. 5번하고 3번은 똑같은 식입니다. 즉 이거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너네들이 집합 관련된 색칠 공부하는 문제 또는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리 뭐 이런 문제들을 푸실 때 항상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면 색칠하기 좀 짜증나게 생긴 건 맞아. 여집합이랑 어쩌고 저쩌고 이거기 때문에. 그지? 그럼 여기에서 자네들은 이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냐 하면 집합에서도 이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는 수학에서 언제나 가능한 거야. 등식의 성질. 양변에 더하기 2 하기. 양변에 루트 씌우기. 양변에 3 곱하기. 양변에 뭐 양변을 제곱하기. 이런 성질들 있잖아. 얘를 해석하기 위해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어. 양변을 전부 다 여집합을 취할 수 있지. 이러면 동시에 성립해 주는 거, 동시에 양변에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드모는 성립하는 거 맞지? 그리고 조금 변형을 할 수 있네. 야, 전체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음. 됐냐? 이걸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시키면 됐냐? 됐냐? 됐지? 그 다음 이거 공식이지. 내가 외우라고 유일하게 하나 외우라고 한 차집합 공식이지. 이거 맞아? 똑같은 식 맞지? 그치? 연습량에 따라 실은 5번 딱 보자마자 3번이네 하고 바로 나오는 건 결국 이제 연습을 얼마나 했냐 차이가 될 거다. 됐어? 전혀 안 똑같아 보이지? 똑같아요. 됐지? 그래서 너네들은 이제 연산에 대한 모든 법칙을 다 배웠으니 시험 때 시간 부족하지 않으려면 연산 아니면 그림 두 가지 기술을 다 익혀야 된다. 여기 있는 예제부터 한번 해볼게. 자,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이게 지금 증명하라지만 증명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 실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이게 될 거야. 뭐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힌트가 한 줄이 딱 껴있어. 그럼 이제 너네들은 대체 이게 어디 영역을 말하는 거지? 하고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알아내는 방법은 결국은 두 가지거든. 그려버리기. 그려서 알아내기. 아니면 연산법칙 쓰기. 그러면 꼭 연산법칙 훈련을 게을리하고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대충 한 것들이 꼭 시험 때 나오면 이런 거 갖다가 꾸역꾸역 색칠만 가지고 문제 풀다가 시간 모자라서 혹은 실수로 틀리거나 그러거든. 맞으면 운 좋은 거고. 색칠로 돼? 뭐 될 수도 있어. 잘 칠하면 교집합이 여기고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랑 합하면 잘 생각해서. 그러니까 실은 이 정도면 뭐 약간 그림 좀 잘 생각 가능하면 색칠도 가능하긴 해, 이거는. 전체 집합이구나. 됐어? 그러나 당연히 이게 항상 한계는 있겠지. 집합이 2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뭐 3개 붙여놓거나 더 복잡하게 연산 섞어놓거나 하면 색칠, 떡칠하다가 그냥 그림 다 날라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적당한 연산 법칙과 적당한 그림이 혼합되어 풀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시험 때는. 됐냐? 지금은 일단 연산 연습을 해야 되겠지. 즉 연습에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연산 법칙을 좀 써봅시다. 써보고 싶은 연산 법칙이 있냐? 이렇게 여집합 붙어 있으면 드모르간 법칙을 안 써볼 수 없지. 즉 뒤에 있는 거에 드모르간 법칙을 좀 써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뭐야? 가운데 거는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 왜냐? 지금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랑 여기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지. 얘도 교집합, 얘도 교집합. 잠깐 치환해볼게. 이제 대문자 X라는 집합으로 봐봐. 앞에서 한 거야. 어떤 집합과 그것의 여집합을 합한 거라는 소리잖아. 맞아? 나랑 내 바깥이랑 다 합하면 전부 다잖아. 그래서 사실 얘는 더 이상 뭔가 추가적인 연산 법칙 필요 없이 바로 전체 집합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됐냐? 그 다음. 자, 이것도 만약에 이제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자. 실은 요 정도면 그림 그려도 되긴 해. 그림 좀 색깔 좀 잘, 색칠 공부 좀 잘 하면 요것도 그냥 그려서 없네 알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은 연산 법칙에 집중해 봅시다. 2가지 길이 있네. 자, 첫 번째 모양은 이거 보이냐? 아까 차집합 공식. 차집합 공식의 일부 부분이 보이지? 됐냐? 그치? 차집합 공식의 일부분이 보이지? 이런 모양으로 고칠 수 있는 형태잖아. 맞아? 따라서 차집합으로 먼저 고쳐도 되고,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정도면 진짜로 이건 이제 그릴만 하지. 이 정도는 그림 상상할 수 있어야 돼. A의 원소 중에 합집합에 속하는 걸 다 제외시키면 다 빠지지. 합집합이 이만큼이잖아. 하얀색 원소에서 파란 거랑 겹치는 거 빼면 다 사라짐. 이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 이걸 차집합을 쓰는 게 아니라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어.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시켜보면 이제 이렇게, 요렇게 되겠네. 됐냐? 자, 그럼 이 형태는 뭐 해줘야 돼? 분배야? 분배하는 거야? 아니지. 여기 연산이 똑같아졌어. 얘도 교집합. 따라서 분배가 아니라 결합. 계산 순서를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상태. 그럼 당연히 좀 편안하게 똑같은 이 연산을 먼저 하는 게 좋겠네. 내가 아닌 거랑 겹치는 부분은 없음. 아무것도 없는 것과 무엇인가에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음. 이건 그냥 앞에서 했던 단순한 집합 그림 상상으로 푸는 거지. 맞아? 연산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연산은 좀 더 복잡한 집합식을 간단히 하는 도구고, 마무리는 결국은 그림 상상하면서 허공과 나의 교집합 없음. 결국 마무리는 이거야. 됐냐? 자, 9번 해볼게. 그러니까 실은 이제 연습량에 따라 또는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능력치에 따라 1번이나 2번 정도는 그냥 저대로 색칠해서 알아내기도 해요. 아니 저는 저 1번, 2번 저런 것도 그냥 색칠하면 돼요. 저는 되는데요. 그래서 색칠 막 1번 같은 경우 A랑 차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잘 상상해서 오케이. 뭐 좋아. 색칠 되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연산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연산 법칙 연습 좀 하십시오. 3번은 어떡할 건데? 3번 저걸 색칠해서 할 거야?
그러다 이제 시험지가 막 지저분해지고 떡칠되고 그러다가 하나라도 실수로 색칠하면 바로 다 틀리고 됐냐? 3번 같은 것 때문에 연산법칙을 써야 되는 거,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1번, 2번 같은 거는 그래 자기가 조금 여기 상상력 좀 잘 돌아가면 그냥 색칠해서 알 수도 있어. 그러나 일단 지금은 연산법칙 연습을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색칠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연산 연습도 해봐라. 이거는 뭘 고칠까? 연산법칙에도 나름 규칙이라는 게 있어. 분명 앞에서 내가 열심히 설명한 요 연산법칙들을 보면 전부 다 어디 갔냐? 요 연산법칙들을 보면 봐봐. 전부 다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 드모르간 법칙조차도 다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리고 여집합. 맞아? 분명 우리가 지금 배운 연산법칙에 차집합은 안 들어있다. 그러니까 막 차집합 가지고 또 막 상상하지 마. 막 차집합은 일단 참고로 교환도 안 된다. 아예 다르지. 근데 막 차집합 분리하고 있지 말고. 그래서 보통 이제 연산을 시도할 때 차집합은 일단 이렇게 꺾어놓고 시작해야 앞에 연산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 따라서 얘를 연산으로 계산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일단 차집합부터 다 고쳐줍시다. 즉 지금 색깔로 요 부분을 고치겠다는 소리야. 이 부분을 차집합 공식으로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이거다. 딱 하나 차집합 이거 하나 외우라고 그랬는데 됐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바깥에 있는 C에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네? 안쪽에다가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시켜주면 자 여기에 하나 띡 붙고 여기 가운데 거 뒤집히고 B는 이렇게 되겠네. 됐냐? 자 그럼 지금 현재 모양이 결합 써야 돼? 분배 써야 돼? 연산기호가 다르지? 분배 쓸 때가 됐네. 그럼 분배 법칙은 연산기호랑 같이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얘를 6개, 얘를 분배 법칙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괄호 구조, 이렇게 구조가 잡혀야 돼. 여기 중간에 있는 요 합집합이 이 연결 고리가 되는 거고 요 괄호 안쪽에 A 교집합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 숫자나 문자로 너희들이 원래 하던 분배 법칙 원리랑 똑같다 그랬어. 됐냐? 그리고 이제 슬슬 그림 생각하면서 마무리할 때가 됐네. 이거 뭐지? 나랑 내 바깥이랑 겹치는 부분은 없음. 그럼 그 다음은 얘랑 허공이랑 합하면 그냥 얘지. 결론은 교집합이네. 그래서 얘를 간단히 연산법칙으로 간단히 하면 교집합이라고 나오는 거고 아까 색칠했을 때도 교집합 나왔지. 되냐? 그래서 둘 다 시험 때는 이제 둘이 혼용돼서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개인차에 따라 색칠 대시만 하시고 요만큼이라도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연산법칙으로 적당히 좀 조절하고 나서 색칠하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야. 자 2번도 해볼게요. 자 2번도 연산법칙을 써본다고 해봅시다. 이 선택지가 2개네. 드모르간 법칙으로 처음에 빼낼 수도 있어. 처음에 드모르간 법칙을 빼내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있네. 색깔을 다르게 구분할게. 차집합을 아직 안 건드린 상태야.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개인차 이 정도면 저는 그림 삽 가능인데요 하면서 이제 A랑 B 차집합 A랑 겹치는 부분이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B 차집합 A는 여기잖아. B 차집합 A는 여기잖아. 그냥 겹치는 부분 하면 아무것도 없지. 그럼 다시 말해 요 안에 있는 게 공집합이네. 그럼 그거의 여집합이네. 적당히 그림과 함께 혼용. 됐어? 그러나 지금은 연산법칙으로 꾸역꾸역 끝까지 그냥 더 최대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본다면 연산법칙을 할 거면 이제 저 차집합을 안에 있는 차집합을 고쳐야지. 자 이제 색깔 하나로만 써볼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될 후보는 이거 처리해야 되니까 드모르간 법칙 집어넣어줘야 되네. 자 그럼 이번엔 뭐야? 분배야? 분배 아니지. 합 기호가 똑같아. 이러면 이제 결합 및 교환이 가능한 거라 이제 계산 순서를 내 맘대로 슉 바꿔도 되네.
그럼 당연히 좀 편한 계산. 얘랑 얘를 먼저 붙여주는 게 내가 생각하기 좋겠구만. 그리고 이제 생각, 요건 뭐지? 나랑 내 바깥 부분이랑 다 합하면 전체다. 이 세상 모든 것들과 얘랑 합쳐버리면 당연히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필히 써야지. 이걸 구역구역 색칠하다 틀리지 말고 정리부터 합시다. 그리고 이것도 구역별로 하자. 일단 여기 안에 있는 요거를 정리하는 걸로 먼저 해봐야 되겠지. 그치? 연산법칙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이 노란색 밑줄 친 거를 정리할 건데 처음에 할 일은 일단 저기 차집합부터 다 처리해야지. 일단 연산법칙을 쓰기로 했다면 차집합을 다 교집합으로 교체하는 공식 사용을 해줘야지. 됐냐?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면 아까 전에 분배법칙의 역순 묶어낼 수 있는 게 보이지? B하고 교집합. B하고 교집합을 빼낼 수 있지. 따라서 B 교집합하고 이렇게 빼낼 수 있게 되고 그럼 남는 게 이렇게 되는 거네. 됐지? 자, 그리고 요건 그럼 뭐야? 나와 내 바깥에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집합이 되겠네. 맞냐? U가 되겠지요. 그럼 이번엔 나 B와 전체를 겹치게 한다면 B일 거네. 됐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 계산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B 차집합하고 여기 노란색 밑줄 중괄호 안에 걸 연산했더니 이게 나온 거야. 됐지? 됐지? 연산법칙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이 시험 때 막 이런 거 던져줄 거거든? 이게 어디지? 하고 이제 색칠 공부하러 가야지. 됐냐? 어딘지 알겠어? 이거 뭐야? 얘가 공집합이라. 근데 얘가 뭔지를 알아야지 일단. 자, 연산법칙을 하나씩 써보자. 제일 먼저 써보고 싶은 연산법칙이나 뭐 해야 될 일 보이냐? 드모르간? 아니, 그거보다 최우선시로 먼저 보여야 될 거는 방금도 잠깐 했지만 요거 묶어낼 수 있는 모양인 거 보여야 돼. 맞지? B의 여집합과 합집합이 두 괄호 안에 동일하게 있죠. 가운데는 연산이 교집합으로 다른 상태에 묶어낼 수가 있겠네. 즉 여기에서 B의 저 파란색 밑줄 친 요 연산을 이렇게 빼내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됐죠? 인수분해? 하여간 인수분해죠. 여기 그래. 인수분해 같은 거지, 그치? 요 모양이 보이지요? 밖에 빼줘야지. 그럼 남은 건 이제 이거랑 교집합이랑 A랑 여기 안에 남겠네. 검산해보고 싶다면 얘를 다시 한번 분배해보면 위에 식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따라서 요거를 자 그럼 가면 뭐야? 이거 뭐야?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교집합을 때리면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공집합이고. 자, 그럼 허공과 얘를 합하면 그냥 허공과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그냥 이거고. 됐냐? 따라서 지금 요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네 라고 결론할 수 있겠네. 맞냐? 됐지? 그거랑 교집합 A네. 그래서 최종 위에 있는 식을 간단히 정리했더니 요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근데 이거는 또 공식이네. 이거 좌우 교환 법칙으로 좌우 바꿔놓고 보면 차집합 공식이네. 따라서 A 차집합 B 했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계란 후라이 그림인 거죠. 계란 후라이 그림인데 노른자가 누구야? 안쪽이 누구야? 뺐을 때 다 사라져야 돼. 안쪽이 여기 있겠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정답 1번. 됐지? 자, 다음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하도록 하지. 요 대칭 차집합은 뭔가 공식적인 기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많이 등장하는 좀 특별한 영역 같은 느낌입니다.
정해진 기호도 없어.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모라고 써있지만 일반적으로 연산기호 세모를 쓴다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저걸 쓴다는 소리지 절대적이지 않아. 문제 연산마다 문제 정의마다 다를 수 있어. 이런 기호를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게 절대적인 기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그냥 지금 이제 설명을 위해 잠깐 여기 개념 설명에서는 세모를 썼을 뿐이지 문제마다 달라요. 어쨌든 저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바로 요거랑 요거를 합한 영역을 좀 특별하게 이름을 좀 붙여준 거야. 어딘데? A 차집합 B가 여기 색칠돼 있잖아. A 차집합 B가 말 그대로 여기죠. 그 다음 B 차집합 A가 여기지. 이렇게 쫙 대칭된 여기 양 사이드, 양옆에 요쪽 영역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면서 좀 특별한 영역으로 봐요. 됐냐?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을 그림으로도 저런 영역이 뭐가 있었어. 그 정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요 표현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만 실은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및 방법은 얘입니다. 이걸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합집합 빼기 교집합 그렇게 써있지. 맞아? 실제로 지금 요 색칠된 영역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외하면 저렇게 남기도 해. 자, 합집합이 이거잖아. A와 B의 합집합이 노란색 영역이지. 그 다음 교집합이 파란색 영역이지. 맞아? 노란색 영역에서 파란색 영역 겹침들을 제외하면 딱 이렇게 양옆에 남지. 그치? 그러니까 다 같은 표현이야. 3번은 여기 차집합 공식 쓴 거고. 됐냐?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은 많이 문제 풀 때 많이 쓸 거는 이겁니다. 야, 대칭 차집합이다. 합빼기 교하자 이러면서 할 거야. 합집합에서 교집합 뺍시다 이러면서 빠르게 색칠 또는 구하거나 할 겁니다. 알겠냐? 그 다음 얘네들을 특별히 알고 있으면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이제 실제 시험 때 또는 문제 풀 때 문제 유형이 많거든. 이것도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가 있어. 즉 지금은 이 대칭 차집합 기호를 설명을 위해 세모라고 해놨는데 세모가 아닐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쨌든 저렇게 생긴 영역은 교환 법칙이 돼요.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아니 뭐가 다른데? A차 B, B차 A, A와 B 순서 바꾸면 여기가 B 빼기 A, B차 A, 여기가 A차 B 이게 바뀌는 건데 상관없어. 됐냐? 교환 법칙은 그냥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 결합은 이거 그래도 처음 하는 거니까 색칠 공부 한번 해볼게. 결합도 과연 저 대칭 차집합이라는 저런 특별한 영역이 과연 결합 법칙이 될까는 이거는 색칠로도 한번 해볼게. 이건 색칠 공부 해볼게. 자, 이거는 색칠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 좌변 색칠 먼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지금 증명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요거를 여기다 색칠할 거야. 그리고 얘를 여기다 색칠해서 똑같으면 성립인 거지? 그지? 가자. 자, 요거 색칠하자. A와 B의 대칭 차집합 영역이야. 즉 자, 지금 여기 C는 신경 쓰지 마. C는 신경 쓰지 마. A와 B만 가지고 대칭 차집합하면 여기랑 여긴 거는 위에도 나와 있지. 이건 일단 바로 칠할 수 있으니까 바로 칠해버립시다. 어이씨. 요 노란색 밑줄 친 영역부터 먼저 여기에다가 내가 색칠을 하면 이렇게 되죠. 됐지? 그럼 이제 이건 뭐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요 노란색 색칠된 노란색 색칠된 영역이랑 요거 C도 그냥 파란색으로 칠해버릴게. 그림 잘 봐. 노란색과 파란색 영역을 대칭 차집합 연산할 겁니다. 됐냐?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색칠돼 있으면 그 차집합으로는 좀 헷갈리고 이제 그거 쓸 거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뺄 거야. 됐냐? 야, 이 정도는 상상되지 않아? 노란색과 파란색을 다 합한 영역 지금 이미 잘 색칠돼 있지? 그지? 거기에서 교집합 빼봐. 어디 남아? 그러니까 차집합, 대칭 차집합 연산은 이렇게 계산할 때가 훨씬 더 많아.
노란색과 파란색의 합집합에서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 어디 남아? 번호로 불러봐. 여기다 그냥 그리자. 노란색과 파란색을 합한 영역에서 겹친 영역을 빼면 남은 영역 몇 번이야? 1, 5, 7? 하나 더 있잖아. 2는 아예 색칠조차 안 돼 있어. 3. 되냐? 지금 왼쪽 그림에서 대칭 차집합의 정의대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외하는 연산을 하면 이렇게 세 군데 남지. 됐냐? 됐어? 이게 저 왼쪽 거 칠한 거야. 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른쪽 거도 칠하러 가봅시다. 방금 칠한 영역 기억하고 있어. 자, 이제 여기 오른쪽 거 칠하러 가봅시다. 자, 오른쪽 거는 요거부터 칠해야 되지. B와 C를 대칭 차집합 할 거야.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간단하지. B와 C를 아까처럼 대칭 차집합 기본 영역 색칠 합집합 빼기 교집합을 하게 되면 B와 C의 대칭 차집합 영역은 이렇게 되겠네. 노란 영역. 됐지? 노란 거 칠한 거야. 그 다음 이번에는 A를 파랗게 합시다. 자, 그럼 A를 파란색으로 칠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아까랑 동일해. 다시 또 노란 거랑 파란 거랑 합한 영역에서 겹치는 영역을 빼면 아까랑 동일하게 남는 거 확인됐냐? 됐냐? 확인됐지? 따라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대칭 차집합인 상황에서 교환법칙 및 결합법칙은 그냥 야 이거 되는 거지? 그치? 다 보여줬지? 이러면서 이제 빠르게 탁탁 쓸 땐 쓰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지? 지금 다 보여줬어. 이것도 왜 되는지. 됐지? 됐지? 이 대칭 차집합 영역이 왜 결합이 되는지 지금 손수 색칠 공부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자, 밑에 두 문제 다 풀어볼게. 자, 일단 1번. 얘는 그냥 평범하게 세모기호로 대칭 차집합 영역임을 나타내고 있네. 맞아? A차 B에서 B차 A 합한 거. 맞아? 됐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해봅시다. 자, 얘를 대칭 차집합 영역 해보자. 내가 결국은 근데 뭐라 그랬어? 대칭 차집합은 이름에 걸맞는 표현은 이건데 이걸 더 많이 쓸 거라 그랬어. 이거 증명할 때도 이걸 더 많이 썼어. 합집합 빼기 교집합을 더 많이 썼어. 그게 너네들도 생각하기가 편하거든. 자, 이거도 지금은 현재 얘가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연산을 하고 있지, 그치? 합집합 빼기 교집합 하면 됩니다. 야, A와 A의 여집합을 합하면 나랑 내 바깥을 다 합하면 전체. 맞냐? 나랑 내 바깥을 겹치는 부분은 나와 내 바깥 영역이 겹치는 부분은 없어. 됐냐? 둘이 차집합 때리면 1번은 맞네요. 됐나?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바로 가자. 이거 전체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됐냐? 전체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없음. 됐냐? 둘이 차집합하면 전체 맞네. 그 다음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빼면 됐냐? 다음 A와 A네. 나와 나의 합집합은 A. 나와 나의 교집합도 A. 차집합하면 다 사라지네. 됐냐? 아마 이게 답이겠지? 확인을 해봅시다.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맞지?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 됐냐? 둘이 차집합하면 뭐야? 야, 이거는 이거잖아. 그치? 그치? 이 정도는 지금 같이 그려줘야 돼. 아, 여집합에서
A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나머지 바깥 사이드 부분이니까 이거구나. 됐냐? 이 정도는 지금 그려지고 있어야 돼. 어쨌든 지금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요거도 해봅시다. 봐봐. 이번엔 드디어 대칭 차집합 영역의 기호를 바꿔놨지. 그치? 됐냐? 그 세모만 쓰는 게 아니야. 문제를 잘 보셔야 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알아봐야 돼.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거다. 이거 대칭 차집합 그건데? 하고 알아봐야 되고. 됐냐? 다음 중 이것과 항상 같은 것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찬가지로 지금 대칭 차집합 연산인 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증명할 때 내가 보여준 것처럼 색칠 공부를 진짜로 색칠해서 막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 대칭 차집합 연산도 교환이랑 결합이 된다는 걸 내가 보여줬지. 따라서 지금 얘는 이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계산 편하게 이거 좀 바꿔가지고 A랑 A를 먼저 붙여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유리하겠지. 왜? 이 대칭 차집합 연산이 교환과 결합되는 거 보여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 낫겠네. 그럼 이거 먼저 합시다. 이거 뭐였지? 위에서도 했지만 나와 나의 합집합에서 나와 나의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그지? 나와 나의 합집합도 A요. 교집합도 A이기 때문에 공집합이네. 됐냐? 그럼 이거 이번엔 공집합과 B의 대칭 차집합 연산을 해야 되네. 그럼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합집합 빼기 교집합 값이다. 허공과 B를 합하면 B. 허공과 B를 겹치게 하면 없음. 들이 빼면 B네. 정답 2번. 됐지? 자, 여기 갑시다. 여기는 이제 배수의 집합의 연산인데, 자, 반대로 오히려 여기는 외울 거 없다. 외우지 마, 여기 있는 건. 외우지 마. 지금 이제 여기서 떠들고 있는 말이, 야, 이렇게 쓰면 이거 3의 배수야.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문제마다 다르다. 이거를 약수로 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잘 읽으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건 외우는 게 아니야. 실은 여기 있는 건 외우는 게 아니라 너네들 약수와 배수의 공배수, 공약수 개념이 잘 잡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야. 잘 잡혀 있나? 최소 공배수가 뭐야? 그걸 저렇게 거쳐야 돼? 바로바로 안 나와? 중학교 때 나름 날고 기시지들 않았어? 아니야? 중학교 때도 아니었냐? 중학교 때 나름 잘 하지 않았어? 중학교 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이 문제 유형에서 필요한 지식은 약간의 집합 지식과 나머지는 다 약수 배수 개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봅시다. 이거 먼저 해볼게. 자, 그러니까 집합 지식은 아주 약간 필요해. 야, 뭐야? 지금 이 문제는 이거를 6의 배수, 12의 배수로 쓰고 있어. 이거 문제마다 이거 약수로 쓸 수도 있으니까 문제 잘 읽어라. 어쨌든 6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다 합하래. 그럼 뭐야? 6의 배수와 12의 여기 써 있는 게 뭐야? 6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다 모으래. 다 모아 놓으면 결국 뭐냐고. 그러니까 6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다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새롭게 딱 집합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 결국 뭐야? 그냥 6의 배수지. 내가 뭐 대단히 어려운 거 물어봤나? 그런데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써보기라도 하던가. 잠깐. 6의 배수는 6, 2, 12, 6, 3, 18, 6, 4, 24, 6, 5, 30, 6, 6, 2, 36, 42, 따다다다 이렇게 나가는데 12의 배수는 12, 24, 36, 48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 둘을 합집합 때리면 결국 그냥 뭐냐고. 그냥 6의 배수잖아. 왜 그래? 12의 배수는 결국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즉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 맞냐? 그지? 따라서 이거는 조금 생각해보면 뭐야 이거는 그냥 결국은 6의 배수인걸?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9의 배수랑 18의 배수를 다 합하면 그냥 9의 배수지. 그걸 교집합을 때리면 이제 공배수 개념이 되겠네.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공배수는? 그럼 이건 됐냐? 됐지? 여기는 약수배수 개념이에요. 약수배수 개념. 됐어? 헷갈리면 써보기라도 해요. 9의 배수랑 9의 배수랑 9의 배수랑 18의 배수랑 다 합하면 결국 얘는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9의 배수 자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교집합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동시에 공배수 개념이 되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아 그러면 18의 배수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지. 맞아? 자 근데 이게 분명 애매한 순간이 있어. 이렇게 자 이거 봐봐.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다 합하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건 진짜 선생님 뭐가 딱히 없고 그냥 뭐가 없는데요? 라고 대답해야지. 왜? 2의 배수랑 3의 배수는 잠깐 야 2의 배수 2, 4, 6, 8, 10, 12 따다다다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따다다다 이걸 다 합해버리면 이걸 다 합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합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내 말은 뭐냐면은 이거를 딱히 뭐 2의 배수다 3의 배수다 뚜렷하게 뭔가 특징이 잡히냐 얘네가? 이게 뭔가 뚜렷하게 뭐 이거 무슨 배수예요? 아니면 뭐예요? 뭐라는 이런 좀 특징이 있냐 이게? 그냥 모아놓기만 한 거지.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노가다로 풀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 즉 이거를 다 나열해 놓고 자 이거랑 4의 배수랑 겹쳐야 되네. 아, 자 그럼 4의 배수 찾을까? 이러면서 노가다를 해서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 맞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틀릴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이 배수나 약수를 하는데 이렇게 애매한 순간이 있어. 이거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합집합을 하면 뭐 딱히 막 2의 배수 이러지가 않지. 그럴 땐 살짝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식을 수정할 생각을 하십시오. 이럴 땐 그냥 한번 살짝 식을 살짝 수정을 좀 해봐. 그래야 저 숫자가 막 좀 커지거나 했을 때 좀 처리가 잘 될 수가 있어. 이렇게지. 됐냐? 됐지?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로 뭔가 내가 약수, 배수 개념 가지고 뭘 해봤을 때 애매한 게 나온다면 식을 약간 변형해봐라. 됐냐? 그리고 이제 안 애매하거든? 2배수와 4배수의 교집합은? 교집합이야? 합집합 아니야? 2의 배수와 4의 배수 중에 겹치는 것만 모아놓으면 그냥 4의 배수.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공배수잖아. 12의 배수지. 그리고 4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하면 4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뭐 당장은 나간 게 일단은 연습 문제까지를 못 갔지만 이렇게 됐네요. 됐냐?